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과 2022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궁금함을 갖고 있고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이고요. 이게 손동호 기자님이 취재하신 특집 기사인데 이 매부리 TV를 매부리 TV에서 부동산 이야기 하시는 기자님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원탑 기자님입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손동호 기자님의 기사이니까 매일경제에서 부동산 면에서 손동호 기자님이 쓴 걸 보시면 꼭 깊게 읽어보시면 부동산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쭉 편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2006년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약 30%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거의 50%에서 60% 사이인데 그 당시에는 집값이 10억이면 전세가 3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안전 마진이 되는데 그만큼 받침이 매우 떨어져 있으면 하락폭도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정말 위험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가격 상승폭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거의 이 무렵에 가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시켰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이러면서 엄청난 재개발 물량, 재건축 물량 이기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게 바로 2008년부터 2015년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가격 버블이 있었는데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서울 아파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그 당시에도 30% 이상 폭등했었고 지금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대 최대인 203을 기록했었는데 장기간 이어진 집값 급등의 피로감이 있었고 비슷한 것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등 압박을 해왔고 지금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면서 규제 역시 막강하게 강해졌었고 경제의 위기가 닥치고 나서 금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저금리가 끝났다라는 불안감을 줬던 게 바로 비슷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3, 4만 가구가 입주 물량이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은 2만 2천 가구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도 둔촌주공 물량 12,000세대가 포함된 물량이니까 엄청나게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전세가가 38%였고 지금은 54%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하락이 좀 적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 인천 지역은 많이 내릴 수 있지만 서울은 그렇게 크게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서울은 9%가 하락했고 강남 재건축은 30%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강남 재건축의 대표적인 시그니처인 음마 아파트를 가져오면 2006년에 11억 가까이 갔던 아파트 가격이 2008년에는 7억 7,50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30%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6년 이후에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장기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횡보 하락하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죠. 이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가 9% 떨어질 때 왜 재건축은 30%나 떨어져요라고 하면요. 미래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불안한 거는 변동성이 큰 이유는 미래 가치나 미래의 불안감을 더 빨리 오늘 하루에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더 빨리 가격이 등락이 있는 건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은 주식 같은 요소가 있거든요. 마치 선물 옵션처럼 석유의 유가에 대한 선물 옵션 이런 것처럼 미래 가치를 전망하고 재건축이 될 것 같아. 신축이 지금 비싸니까 이것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미래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데 금리 인상이 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소유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재건축 확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신축 아파트로 바뀔 확률이 내려갔다고 사람들이 설령 바뀐다 해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더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접근을 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지금 같은 시기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가져온 건데 1년에 적정 공급이 이제 47,000가구가 이뤄져야 수요에 맞는 적정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도 이미 부족했고 작년도 부족했고 올해도 부족했고 내년도 부족하고 점점 부족해지면서 완전히 말라가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원희룡 장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의 공급을 촉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물량들을 빨리 채워주기에는 너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억눌러 왔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섣불리 오르기 어렵겠지만 전세, 월세 가격은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반면에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적정 수량을 초과하는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됐고, 이로 인해서 서울엔 집이 부족하고 경기, 인천엔 많으니까 사람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갔던 것도 지난 몇 년간의 트렌드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거죠. 인천은 특히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송도, 검단, 청라 이런 쪽에, 그리고 루원시티 이쪽에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적정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올해 포함해서 3년 동안 지속될 걸로 보여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매우 유사한 면들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의 공급 물량은 그 당시와 다르게 너무 부족하고, 전세가 역시 그때는 30%대였지만 지금은 50%대가 넘기 때문에 안전마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 경기 입주 물량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물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요즘같이 가격이 불안해지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될 동력이 떨어질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변동이 같이 나타나면 같이 한번 공부하고 살펴보는 그런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